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1월 22일 한국 시장 하락 쇼크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한 한일령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령이라 함은 중국에서 일본을 제재하는 이런 조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과거에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한한령 관련주 다 동일하게 보시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 반사 이익이 한국에 올 수 있다. 그 반사 이익을 얻는 종목들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이 흔들릴 때 강한 테마가 형성된다는 것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 단순 테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꽤나 많은 지금 종목, 섹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계속해서 요런 갈등,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요런 흐름이 단기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시 매주 제가 한 주 동안의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금액을 합산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인버스 쪽에 수급이 가장 강하게 몰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급이 항상 강하게 잡혀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 쪽에서 수급은 빠지고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의 약간 수급이 분산되는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수급이 지금 플러스인 종목들이 그래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많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산이 압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따로 종목을 표시하지 않고 농심이라고 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한일령 관련주들만 따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뒀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일령 관련주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그래도 강했던 종목들,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도 같이 요 테이블 보시면서 한번 종목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인버스부터 쭉 내리면 또 요렇게 삼성물산까지 요렇게 수급의 흐름이 잡혀져 있다. 결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일단 한일령 관련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일령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그나마 조선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의 수급이 더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이런 개인 종목들의 최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일령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에서 일단 첫 번째 종목 농심입니다. 농심이 최근 한일령 관련주 중에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요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시장 대비 강세의 모습과 앞구간에서의 거래량 터진 상태, 가격과 기간 조정 거친 상태에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캐대헌 요런 섹터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도 있겠지만, 요 식품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일본을 제재함에 따라서 한국 식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요 부분에서도 같이 한일령 관련주로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역시 최근 엄청난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 조정 사실상 거의 받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삼양식품 역시 고점 라인대를 횡보하고 있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한일령 관련주로서도 그리고 캐대헌 관련주로서도 같이 부각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다음은 APR,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최근 미용, 화장품 관련주 중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APR이다. APR 급등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단기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는 폭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단기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최대한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과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역시나 대장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굉장히 많이 설명드린 것 같아요. 과거 고점 대비 정말 주가는 최바닥권 라인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그리고 이런 거래량과 수급의 흐름이
들어오는 모습, 고점이 낮아지는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항 구간 넘어가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죠. 아모레퍼시픽 정말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한한령에 따라서 가장 또 피해를 본 종목 중에 하나겠죠. 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는 한일령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피해를 받았던 요만큼의 회복까지는 분명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과 최근 실적이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저는 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분명 앞서 말씀드렸던 APR 대장주로서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워낙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하기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모레퍼시픽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충분히 바닥권 라인대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의 메리트가 아직까지 있는 위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롯데관광개발, 역시나 이것도 한일령 관련 대장주 중에 명확한 종목이죠.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관련주이고 급등 이후에 고점 횡보했지만 그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수급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고가의 흐름, 특히나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CJ입니다. CJ도 지금 증시가 크게 하락할 때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저항 구간 라인 때 요 18만원대까지 최근에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점차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성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T&D, 이것도 최근 또 가장 흔히 말해 폼이 좋은 종목이다, 최근 거래량과 수급이 압도적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 횡보 구간 라인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거래량과 수급 흐름, 이 종목도 사실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쁜 그림의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 최근에 횡보로서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수급 흐름이 역시나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과거 고점 신고가 엄청난 급등 이후에 조정,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도 최근 흐름은 정말 압도적이죠. 이런 수급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추세는 우상향의 방향성, 매물대 라인대를 아주 쉽게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분명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세 관련주들도 충분히 한일령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코스맥스, 이것도 화장품 관련주로서,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로서 추가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세를 봤을 때도 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 추세 라인대를 따라서 갔을 때 거의 구구간 라인대까지 빠진 상태에서 최근의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과대 낙폭 이후에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중국과의 관련성이 높은 화장품 관련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코스맥스도 지금 위치에서는 과대 낙폭 위치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GS입니다. 지주사의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지주사 GS도 결국에는 식품이나 이런 호텔 이런 쪽에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일령 관련주로서 부각받고 있다. 최근 시장 조정 대비해서는 이런 수급 흐름과 함께 이런 거래량들 터지면서 점점 올라가주는 모습, 신고가의 흐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점 대비 단기 조정을 크게 받고 의미 있는 241선 구간 14,300원대 수평 지지 라인대를 버티면서 빠르게 정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흐름들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호텔신라, 저는 호텔신라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고점 대비 정말 주가는 최바닥권 라인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이 지금 대장주로서 올라가고 있지만 호텔신라 역시도 삼성 그룹주이기 때문에 저는 탄력받을 이런 힘이 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점점 바닥권을 찍고 반등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GSPN의 이것도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 급등 이후 과대 낙폭으로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하락했던 부분을 정말 빠르게 회복해주고 있고 마찬가지 거래량과 수급이 같이 들어와 주면서 이런 신고가 위치까지 올라가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격대 거의 1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5만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 저항 라인대 돌파되면서 저항이 없는 구간을 신고가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설명드렸듯 한일령 관련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특히 마지막 거래일 특히 미국 쪽에서 그래도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약간 하락 대비해서는 약간 반등이 아쉬운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한국 시장의 큰 흐름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고 어느 정도 갭을 띄워서 시작할 테지만 그 부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이런 공포의 구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고 하지만 이런 한일령 이런 관련주들은 분명히 단순 뭐 가벼운 테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만 묶여져 있는 뭐 종목이 10개 미만의 이런 종목이 아니라 꽤나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테마와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면 이제는 바닥권에서 올라갈 만한 요런 저는 테마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요런 한일령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요런 시간이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한번 어느 정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